일본에 있는 넷플릭스 랭킹이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랭킹이 바뀝니다. 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목하는 게 탑 10에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한국 웹툰. 그렇죠. 탑 10 중에 네이버 웹툰 원작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히트 중인 한국 드라마 참교육과 김부장이라는 내용인데, 예. 박간애가 이제 일본 내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은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네. 예, 과거 뭐 더 글로리라든지 예. 뭐 사랑의 불식착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있었죠. 네. 예, 그런 점에서 많이 다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라는 게 어느 한 장르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보는 그냥 하나의 문화로 좀 약간 자리 잡은 게 있거든요. 예, 정말 그렇게 되었네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일본에서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어찌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 드라마가 히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면에 있잖아요. 예, 어떤 내용이 있는지라든지, 예, 그거에 좀 자세하게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이걸 들어보시면은, 아, 이거는 뭐 일본 사람들이 어찌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이러한 드라마들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에서 이 한국 드라마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보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플랫폼이 넷플릭스입니다. 예. 자, 그러니 넷플릭스인데, 요게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 있는 넷플릭스 랭킹이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랭킹이 바뀝니다. 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목하는 게 1등도 제일 중요한데, 탑 10에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흔히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탑 10에 나가면은 아예 좀 한물 나갔다고, 탑 10 안에 들어있으면은, 아, 얘는 좀 계속 히트하고 있는 드라마다 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일본에서 1등이 무직전생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예, 애니메이션 새로 이번 주에 또 나왔어요 할 때 이제 항상 랭킹에 올라오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일본에서 최근에 나온 일본 드라마입니다. 가스인간이라는 일본 드라마인데, 나름 대작에서 7월 초에 등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인기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이제 세 번째 보이죠? 예, 이게 에이전트 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솔직히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에이전트 킴이 바로 한국에서 지금 시청률이 20% 넘어가고 있는 바로 그 김부장입니다. 오. 참고로 김부장은 일본에서도 인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1위를 계속 했습니다. 이 친구도 1위를 하다가, 근데 1위 유지를 길게 못했어요. 왜? 이 김부장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SBS 금토 드라마죠,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랑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방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일주일에 2편씩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보신 분 아시죠? 넷플릭스 특징이 뭐예요? 한 번에 몰아보기입니다. 한 번에 딱 나오면 이제 시즌 1 나왔다 이러면 이제 오늘 밤샌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과자 먹으면서 이제 보는 게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이 김부장은 그렇죠. 일본 내에서도 일주일에 2개 보고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고 또 2개 보고 기다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갱신할 때 1위가 돼. 근데 그 아니면 순위가 또 떨어져. 요런 식으로 순위가 움직이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보고 싶으니까 좀 기다리자라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안 보고 미뤄두는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도 그래도 뭡니까, 이제 1등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서 좀 인기인 거죠. 네. 당장에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좀 친숙한 이유가 사실 하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 김부장이 뭐예요? 네이버 웹툰에 이제 그 원작 김부장이 드라마가 된 거잖아요. 아, 웹툰구나. 예, 웹툰이에요. 이 네이버 웹툰, 일본에서는 이 라인 망가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타이틀이 부장 K예요.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전 헷갈린다고 봅니다. 한국은 뭐 김부장, 일본에서 어쨌든 이게 웹툰에서 부장 K가 됐어. 그럼 드라마도 부장 K를 해서 내야지 이거 보던 사람들이 쉽게 볼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부장 K가 드라마가 되는데 에이전트 킴? 약간 헷갈리는 그게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참고로 일본 라인 만화에서도 썸네일에 봐요. 넷플릭스 1위 달성 그냥 박아둔 거야. 그리고 테츠이 교시 이래가지고, 예. 이게 한자로 뭐 철퇴 교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참교육이죠. 예, 웹툰 원작인 참교육이 그 일본의 라인 만화에 연재할 때 제목이 철퇴 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동일하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쩌면 타이틀이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똑같이 나오죠. 넷플릭스 1위 달성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웹툰. 웹툰이에요. 참고로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에서는 김부장보다 이 참교육이 더 인기입니다. 왜냐면은 올해 7월 4일 뉴스인데, 여러분, 참교육이 일본에서 3주 연속 1위를 먹었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제가 안 됐죠. 왜? 월드컵. 축구.
월드컵부터 해서 다른 거 볼 거 많다 보니까 네.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기 힘든 좀 그런 타이밍에 계속 히트를 했던 거예요. 그걸 떠나면은 이게 화제성은 거의 단연 탑입니다. 요 최근에 한국 드라마 중에서 참교육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참교육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뭐 한국 드라마, 한국에서도 이 참교육, 뭐 웹툰이라든지 드라마 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이다죠. 예. 좀 뭔가 문제야, 나쁜 학생들을 참교육시킨다. 고구마 없이 그냥 속이 뻥, 사이다. 그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엄청 인기인 거고, 당장 일본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 아니면 애니메이션 느낄 때, 일본의 그 장르 중에 뭐, 학원물이라고 있잖아요. 학원물. 엄청 인기거든요. 그걸 대표하는 일본 드라마도 하나 있죠. 뭐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 GTO. 맞아. 그럼 이번에 참교육 봤을 때 GTO 생각났어요. 그렇죠. 와가지고 이제 저 불량 요놈 새끼들 이래가지고 이제 참교육 시킨다. 이게 일본의 지난 1998년에 히트한 드라마. 당시에 이게 이건 또 뭡니까? 일본의 만화 원작이거든요. 맞아. 만화도 재미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아는 맛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일본식 참교육이잖아, 이거는. 네. 근데 뭔가 이 한국식 참교육은 또 다른 맛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이게 학생들도 진화를 하잖아. 악당들도. 옛날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뭡니까? SNS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반에서만 이제 깔랑깔랑. 네가 선생이야 이제 이러고 이제 싸웠는데 요즘 뭐예요, 이제? 좌표 찍어가지고 이제 사람 하나 이제 뭡니까? 완전 뭐 매몰 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참교육 시킨다면 나오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1등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7월 중순이 돼가는데도 4등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좀 반응이 큰 겁니다. 사실 일본 SNS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많이 반향이 있었습니다. 이 참교육 같은 경우에서. 예. 그럼 뭐, 오늘 뭐 얘기 다 했네. 끝이야? 아니죠,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이 두 개, 김부장과 참교육 말고도 사실은 다른 한국 작품이 숨어 있어요. 이 탑 10 안에. 일단 이 7등입니다. 예, 귀궁이라 해가지고, 예, 얘도 한국 드라마죠. 근데 이 드라마, 귀궁 보신 분 좀 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상, 이 귀궁 나 재밌게 봤는데, 얘 2025년도 드라마 아니에요? 방송하고 있는 게 지금 올해가 2026년 7월인데, 얘는 작년 드라마예요. 2025년 드라마. 근데 이게 역주행하나? 라고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넷플릭스가 일본의 판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일본의 다른 뭐 후루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 서비스하는 뭡니까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막 크게 주목을 못 받았었어, 사실은. 그런데 이게 올해 7월달 돼서 넷플릭스가 이제 판권 사온 거야,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맛을 보여주겠다.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도 귀궁도 뭐예요? 신작 한국 드라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 달에 등장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작년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위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8등. 한국의 그 리얼 연애 버라이어티.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이거 한국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이런 한국식 버라이어티도 새롭게 나올 때마다 일본에서 항상 순위권에 들어옵니다. 이거도 한국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오늘은 이랑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한국계. 탑 10 안에 들어있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0등 켄카 도쿠가쿠라 이래가지고 예. 싸움 독학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싸움 독학. 이게 근데 주연 일본 배우분이죠? 그렇죠. 일본 드라마예요. 아니 오상 나 이거 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한국 네이버 웹툰의 싸움 독학이 일본의 이 라인 만화에서 나오죠. 싸움 독학으로 똑같이 연재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한국이 드라마를 시킨 게 아니라 일본에서 얘를 드라마를 시킨 겁니다. 재밌네. 그렇죠. 이 싸움 독학이 물론 한국에서도 인기지만은 그것보다 일본에서 조금 더 인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거 지난 2014년도죠. 싸움 독학이 이게 애니메이션화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랭킹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는 한국 드라마는 아닌데 원작이 한국 거. 요런 식으로 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한국 웹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탑 10 중에 네이버 웹툰 원작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이런 웹툰 회사들의 약간 좀 파워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거 좀 사람들이 끌어오는 힘이 좀 있거든요.
이 네이버 웹툰 이거를 이제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매년 성장 중입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이게 기업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작년 결산이죠. 예, 경상이익 321% 증가. 매출액 뭐 912억엔. 우리나라도 뭐 이제 9천억이 좀 넘어가네요. 예, 그럼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예전에는 매일 적자였거든요. 라인 만화.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지에 일본 피코마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게 매일 항상 적자였어요. 이 만화 서비스가 앱에서. 근데 이게 점점 시장을 잡아먹더니 지금은 둘 다 흑자입니다. 네이버랑 카카오 만화의 일본의 점유율이 요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매달 이제 순인데 이걸 일본 냅니다. 그 위에 카카오죠. 예, 1등, 그 다음에 라인 만화 2등, 그 다음에 3등이 그 유명한 소년 점프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웹툰을 좀 싫어하시는 분도 아마 국내에 계시죠. 일본 만화랑 다르게 너무 양산형이다라든지 있잖아요. 좀 오상 나는 역시 일본 만화 뭐 좋아요. 그런 게 더 훨씬 좋잖아. 저도 그런 취향이 있는 거 인정을 하는데 네. 그걸 우리가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장르가 원래 만화를 안 보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은 다 애니메이션 보고 만화 보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일반인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애니메이션 만화 물어봐도 당장 우리 추미코도 몰라요. 이 만화 보는 층은 원래 정해져 있어요. 일본에서도. 많이 있어요. 슬럼덩크. 봐! 2026년에 슬램덩크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시장이 돌아갈 정도에 일본은 인구수가 있다 보니까 네. 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냐면은 이 친구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요. 공짜로 스마트폰에 앱만 깔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일본의 만화는 서점이라든지 이런 앱 같은 것도 기본으로 유료 결제를 많이 해야 되고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맛보기를 좀 많이 놔둬요. 당신이 중간까지 맛보기로 보고 더 보고 싶으면은 결제 아니면은 기다리세요. 요런 식으로 이제 과금 유도를 시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 사람들 출퇴근 많이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스마트폰 같을 때. 네. 근데 뭐 다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만화 좀 볼까? 깔아놨네. 보내. 쑥쑥 올려서 보는 문화가 일본 상당히 익숙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우리나라 또 뭐 수백억이 매달 매출이 뜨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쉽게 접근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장르가 아까 말한 일본에서 뭐 따로 애니메이션화가 된다라든지 있잖아요. 드라마가 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지금 이 싸움 독하기 랭킹에 있으니까 얘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외에도 과거에 뭡니까? 특히 여러분 기억하는 이태원 클래스 엄청나게 한국에서 인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일본에 들어와서 넷플릭스가 수입해서 이태원 클래스가 인기였죠. 근데 이게 너무 인기다 보니까 뭐예요? 롯봉기 클래스가 나왔잖아요. 예, 정말 그러네요. 얘도 동일하게 뭐예요? 이것도 이 피코마라는 데서 연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페이지 웹툰이거든요, 저게. 이태원 클래스가. 연재를 해서 인기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도 일본 내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시장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일본 내에서 어찌 보면은 컨텐츠가 재생산 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랭킹 제가 항상 한국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우상 이런 건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예, 겨울 연가 보던 사람들부터 이래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드라마는 거의 다 뭐다? 웹툰 아니면 웹소설이 원작이다. 왜? 어느 정도 확보된 팬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일본 사람들도 한국 웹툰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 코드에 맞는 거네? 드라마가 됐네? 나도 보러 가야지. 단순하게 한국 드라마라서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이미 평소에 먹고 있는 익숙한 맛의 웹툰, 웹소설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 자체가. 근데 그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웹툰 같은 것도 우리가 저거를 오상 역시 만화는 일본이 종주국 아닙니까?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뭐부터 이래가지고 많이 슬램덩크 많이 있잖아요. 일본 한국에서도 히트 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만화 종주국인 일본의 웹툰은 만화가 아니라 다른 장르, 하나의 다른 장르로 인식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만화 수요층도 물론 보겠지만은 그걸 넘어서 나는 원래 만화 같은 거 안 보지만은 그냥 잠깐
시간 때울까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웹툰이 기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드라마랑 이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한 오늘 얘기하는 뭡니까 참교육, 김부장, 뭐 싸움 독학이라든지 뭐 그전에 이태원 클래스라든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엇물려 가지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특히 이런 실증되는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더 파장이 크죠. 왜냐면 안에 들어가는 PPL 같은 게 다르잖아요. 예, 뭐 건강식품, 자동차, 화장품, 아니면 뭐 이 드라마를 찍은 장소, 성지순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관광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요즘 히트하고 있는 이런 게 어쩌면 당연스럽죠. 넷플릭스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한국 작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은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해지기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이제 미래 토양이 되는 게 있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이번에 얘기하는 뭐 참교육 김부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 특히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있잖아요. 그게 일본 내에서도 더욱 한 번 더 컨텐츠가 재생산되어 가지고 그게 일본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역수입되는 효과도 나오겠죠. 한국 작품이 일본에 가서 일본 스위트를 하니까 일본 제작자가 만들어서 일본 배우가 연기를 해서 그거를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랑 좀 다르게 한국 드라마는 뭔가 애정한 이제 러브씬, 남배우 여배우와의 그런 오밀조밀한 그런 씬이라든지 네. 뭔가 갈등을 막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팡 터트리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런 거는 뭐예요? 뭔가 좀 시원한 게 많이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좀. 그런 장르로도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수호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나요?